실근의 조건 파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볼 거예요. 두 가지 내용. 뭐냐면 어떤 2차 갑자기 우리가 2차 부등식 하다가 갑자기 2차 방정식으로 넘어왔지. 그지?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 놈이 있어. 3k 플러스 4네. 지금 필수제 1번 바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어. 얘가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 이렇게 실근에 부호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요것부터 한번 볼게요. 봐봐. 너네가 실근의 개수를 체크하는 건 잘해. 어떻게 하지? 실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0개냐 이건 어떻게 체크해요? 판별식 D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걸로 보는 거지. 그지? 근데 얘네는 지금 부호를 보자 이 소리야. 근데 그럼 봐봐요. 내가 만약에 이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린다고 해. 그림을 그렸을 때 얘네가 만약에 처음에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어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인정? X축과 만나는 요 X축과의 교점이 뭐다?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지? 그럼 난 얘를 어떻게 판별해야 될까? 잘 봐봐. 두근이 모두 양수면요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 그지? 근데 봐봐.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라 그냥 두근이면 어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요거 인정합니까? 그럼 일단 판별식은 무조건 한번 써야 돼. 근데 잘 봐. 얘네는 두근의 합이 어떨까?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 두근의 합은 축의 방정식이랑 다를 바가 없죠? 얘는 축을 그리면 어때? 무조건 0보다 크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두근의 곱은 어때? 두근의 곱은 두근이 모두 양수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얘 0보다 컸지.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얘도 0보다 크겠죠. 이해됩니까? 요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판별식 D를 첫 번째 판별식 D를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니? 두 번째는 두근의 합. 우리 두근의 합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K겠지?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2K잖아요. 얘가 0보다 크다고. 세 번째, 두근의 곱은 3K 플러스 4죠.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얘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갑자기 나온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도 결국 문제를 풀게 되면은 부등식으로 풀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 계산해보자. 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K-4에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마지막으로 적으면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맞니? 얘는요 K가 0보다 작다. 그지? 얘는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얘는 수직선을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 0 4 이렇게 되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1번. K가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요게 2번.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야 됩니다. 요게 3번. 얘네 공통 범위는 뭘까? 이쪽이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와. 오 쉣. 얘는 이렇게 되니까 색칠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읍시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나는 두근이 모두 양수인 놈만 봤어. 그지? 두근이 모두 음수인 놈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안 할게요.
식만 세워놓을게. 봐봐.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어때? 얘는 어떨까? 판별식 D는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근데 얘네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이 모두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여기도 여기도 모두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축의 위치, 즉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은? 얘는 양수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양수가 된다. 왜?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 오케이? 얘네도 마찬가지로 식 똑같이 세워준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조금 귀찮지? 근데 여기가 핵심이야. 잘 봐봐. 3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건 어떨까? 서로 다른 부호래요. 그럼 어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지. 그럼 어때요? 판별식 D는 봐봐, 내가 크거나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중근이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였잖아, 맞지? 근데 얘는 중근이 나올 수가 있어? 없죠. 그럼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거겠네. 요거 이해돼? 그리고 알파 베타는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모르죠. 맞지? 왜? 음수랑 양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절대값이 더 큰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랑 1이라고 해봐. 얘네는 더하면 음수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이라고 하면 얘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봐줄 필요 없다고. 근데 곱은 무조건 음수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봐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얘도 봐줄 필요 없다. 얘도 봐줄 필요 없어. 얘네는 책 봐봐. 알파 베타 0보다 작다만 나와있지. 176쪽 맨 위에 노란색 박스 한번 봐봐. 판별식 D도 사실 안 써줘도 돼.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봐.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보는 거지. 얘의 판별식을 잘 봐봐. 판별식은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얘는 지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였지. 잘 봐. 마이너스 a분의 c가 두 근의 곱 아니야? 얘가 음수래요. 다시 말하면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소리죠. 아 씨발 마이너스 a분의 c가 아니지? 그냥 a분의 c지. 맞지? 네. 이렇게 되지? 얘가 0보다 작다는 소리죠. 네. 그렇다는 건 뭐야?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 말은 AC도 0보다 작은 거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그럼 잘 봐. B제곱은 무조건 양수죠. 마이너스 음수는 얘도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래서 판별식을 안 해줘도 돼요. 요거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해줘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봐주는데 얘는 두 근의 곱만 봐줘도 되고 판별식도 안 봐줘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176번의 요 노란색 네모는 반드시 별표 치고 알아놓으세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만. 알겠지? 됐어요? 네. 그러면 유형편으로 넘어가. 유형편으로 넘어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유형 4번은 잠깐 넘어갈게요. 유형 5번 보세요. 유형 5번. 유형 5번. 6번은 뭐예요? 6번도 설명할 거야. 기다려봐.
예를 들어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18번은 그냥 없애. 알겠지? 18번은 일단 없애고 17번 볼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4 m-1에 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 있어. 얘네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라고? 판별식 쓸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두근의 합 볼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두근의 곱만 봐줘. 두근의 곱은 요거지. 얘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아이씨 뭐라는 거야? 두근의 맞지. 두근의 곱이 음수다. 맞지. 네. 그러면 얘는 n-3에 n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결국 마이너스 2에서 n이 3입니다. 되겠죠? 정수 m의 개수는 4개.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두근의 곱만 신경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제는 실근의 위치야. 요게 단원학원데 수학상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요? 가장 어려운 내용. 다시 개념편으로 넘어봅시다. 실근의 위치 볼게요. 아까는 네 반지를 왜 먹고 있는 거야? 빼 빨리. 반지를 입에다 넣고 굴리고 있어. 아우씨. 아까는 우리가 실근의 부호만 봤을 때는 얘네가 판별식 썼지. 그리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얘네만 봤죠. 이번에는 부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필수예제 5번처럼 5번이네. 5번처럼 실근의 위치. 다시 말하면 문제 읽어봐.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6-k는 0. 얘의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대. 우리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건 사실 무슨 말이에요? 두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소리지. 음수라는 건 두근이 모두 0보다 작다는 소리고. 뭔 말인지 알아? 얘네는 0뿐만 아니라 1 아니면 뭐 3 이런 일반적인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근을 판별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봐요. 만약에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너네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알겠지? 그림 어떻게 그려? 요거 인정? 이거 못 그려? 이거 그릴 수 있죠? 얘가 1이고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요거 못 그려요? 이거 그릴 수 있죠? 이거 그린 다음에 요 세 가지를 파악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근데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뭔 말이냐? 경계가 뭐냐면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그랬어?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1이라는 숫자가 경계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경계라는 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조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봐봐. 밑에 5-3번 봐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대요. 이러면 경계는 뭘까?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경계예요. 그럼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왜 봐줘야 되느냐를 설명을 해줄게. 봐봐요.
이 이차함수는 무조건 판별식에 의하면 근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근데 1의 위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하나 아니야? 맞지? 요 여러 가지 이 위치들 중에서 1은 여기 세 가지 위치 중에 하나 있을 거라고. 맞아. 근데 요 경우는 어때요, 우리? 우리가 이게 맞는 경우라고 그림을 그려놨잖아. 경계에서의 함수값 다시 말하면 F1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0보다 크죠? 무조건 양수죠?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크지? 맞아?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얘 함수값 F1 0보다 크지? 얘는 어때? 0보다 작지? 얘는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걸러준 거라고. 이 세 가지 케이스들 중에 요 가운데 있는 놈 요 한 가지 케이스를 걸러준 거라고. 되겠어? 그 다음엔 얘도 걸러줘야 되지. 얘도 걸러줘야 되지. 얘는 어떻게 걸러줄까? 그게 세 번째 축의 위치라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아? 얘는 축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경계와 비교합니다. 경계가 뭐라 그랬지? 요거 1, 그죠? 얘는 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 축의 위치 요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k죠. 너는 2차 방정식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뭔지 알지? 요 마이너스 2a분의 b 쓰면 얘는 마이너스 k잖아. 얘랑 경계랑 비교하자고요. 어때? 마이너스 k가 1보다 크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얘는 어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인데 얘는 마이너스 k가 1보다 작게 되잖아. 우리가 찾는 얘 축의 위치 요것만 신경 써주면 얘도 걸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확정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연립 부등식을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존나 어렵지? 존나 어렵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라. 다시 정리할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찾으려면 우리는 판별식 D를 쓰고요. 경계를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체크를 하고요.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뭘로 본다? 경계와 비교한다. 경계가 여기 있고 함수값 아니 뭐야 축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축이 더 커야겠네요. 이걸 본다. 알겠어? 다른 예시를 들어줄게. 다른 예시. 어질어질하지 그지? 예를 들어 5-3번 봐봐. 그래 5-3번 대충 설명만 해줄게. 대충 설명만 봐봐. 2차 방정식 요거 얘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대요.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져?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경계는 뭐야 얘들아?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랑 2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 어떻게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됩니까? 그 다음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얘 경계 뭐야? 마이너스 2랑 2지. 얘네가 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함수값 어때? 2일 때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얘네 함수값이? 나는 항상 요 실근의 위치 요거 설명할 때 표정이 애들이 다 똑같아. 이러고 있어. 다 똑같아. 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좀 어렵나요? 네.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맞지? 근데 경계가 내가 얘랑 얘라 그랬잖아. 근데 그림을 그려봐,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양수잖아요. 2일 때 함수값도 양수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쓰면 된다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구나.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 축은 뭐야 여기서?
2분의 a지. 2차 방정식, 아니 2차 함수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맞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얘 이렇게 되잖아요. 얘 축의 위치가 여기가 x는 2분의 a. 이렇게 나온 거지. 얘는 경계랑 비교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경계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요 4개씩을 연립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거지 같지? 그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유형평가 해봐. 유형평가 해봐. 모르겠고 씨발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마요. 오케이 22번 한번 볼까? 22번? 새끼들 지랄을 해놨네. 볼게.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마이너스 4k가 0 이렇게 돼 있어. 얘네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2랑 3 사이에 있대. 그럼 잘 봐봐.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경계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돼? 4개나 되는 거야. 어떻게? 한 근은 얘랑 얘 사이, 한 근은 얘랑 얘 사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림 그릴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어찌 보면 얘는 너무 당연한 소리다.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어때? F-1은 양순이 음순이? 양수 음수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양수 음수야. 양수죠. F0은 음수지. 0일 때의 함수값 여기 음수라고.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 그리고 F2는 음수죠. F3은 양수. 그리고 4개를 다 해줘야 돼. 2번. 지랄이다 그지? 3번 축의 위치는요?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게 축의 방정식이지. 얘가 경계랑 비교했을 때 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얘들아? 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정말 애매하지? 그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축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0이랑 2 사이? 그것도 장담 못하지 않나? 그지? 2랑 축의 위치는 애초에 뭐니 얘들아? 요거 알파고 요거 베타지 맞아? 두 근의 완전 가운데 값이 요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축의 위치는 지금 알파가 요거고 베타가 요거야. 그럼 둘이 더해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지. 그럼 축은 여기다 2를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이렇게 된다. 그럼 이 5개를 다 연립해야 된다. 아니지 6개를 다 연립해. 칠열이잖아. 그치? 하기 싫지? 그래서 이 파트는요 19번 하나만 하세요. 알겠지? 이게 클리닉 할 때 19번 하나만 해. 알겠지? 그러면 18번까지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데?